우선 찬성 측에서는 이미 불법적인 낙태가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교차 조사에서 제가 효력을 상실한 법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이거 모든 다른 법들과 다르게 낙태법이 가지는 특별한 차이점을 짚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윤리적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아는 수정과 착상 때부터 가치를 가지고 생명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런 태아의 살 권리는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고 저희는 따라서 낙태는 이런 태아의 살 권리를 박탈하는 잘못된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법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법의 가치에 있어서 우선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아까 입론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 아까 찬성 측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면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산모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사실 낙태는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낙태는 산모의 신체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게 하고 낙태를 한 산모는 출산을 한 산모에 비해 사망 확률이 4배가 되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33에서 42% 더 높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낙태는 산모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산모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긍정주의의 반론입니다. 네, 그럼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생명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십니까? 포도, 수박 이런 씨 많은 과일들. 네. 저희는 그 과일에서 나온 씨앗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나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도 분명 땅에 심고 잘 관리해준다면 나중에 훌륭한 과일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씨앗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기 전인 태아도 저는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뛰기 전인 태아는 아직 생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생명권을 가질 가능성을 가진다고 해서 생명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므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 그렇게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8주 이전엔 생명권이 없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 vs 자기결정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결정권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성에게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에게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산모에게는 그대로 위험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해외 사례에 따르면은 프랑스는 불법이었을 때 낙태는 30만 건 정도 그리고 매달 2명의 여성이 낙태 수술 중에 숨졌습니다. 불법화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올바른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합법화 이후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장려하지 않았겠죠. 국가가 지원을 하고 보험을 해주고 비용을 줄여주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길을 열어주고 나서 합법화 이후로 모성 사망률은 오히려 1년에 1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한 달에 한두 명에서 1년에 1명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가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여성의 결정을 전혀 존중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낙태는 범죄로서 규정짓고 여성의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인 시민, 특히 여성의 자유를 생명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태아를 위해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현행 낙태의 범죄화를 비범죄화하여 할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부정측2의 반론입니다. 네, 저는 일단 찬성 측이 말했던 법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일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반대하는데 2015년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의료인들이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여성분은 실제 낙태한 여성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것은 국가가 말 그대로 법 그 자체로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처벌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낙태를 어쩔 수 없이 했었던 여성에게는 이렇게 용서를 해주지만 그래도 의료윤리를 저버린 이런 전문가에게는 법이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무용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는 낙태 개정이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담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 법의 개정을 통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더 먼저 돼야 될 건 담론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하면 여성의 선택권이 증가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성의 선택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남성에 대한 이런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남성에게 책임을 아무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낙태를 허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임신이라는 거는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는 건데 낙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남성은 거기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더라도 지워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한다면 단편적으로 봤을 때 당장에 낙태를 하고 싶었고 거기에 불법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신장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여권의 신장이나 혹은 또 선택권의 증가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사실은 이게 허용보다도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가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 했지만 사실 아까도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은 완전히 금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사유 안에서는 사실은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한적일 뿐인 거지. 근데 아까 이렇게 찬성층이 주장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이런 7, 8주 안에 무차별적인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식과 논의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낙태를 해야 될 수도 있지라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아이가 임신해버렸다는 이유로 지워버려야 된다. 이런 사실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걸러낼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렇게 무차별적인 낙태를 허용하자는 건 너무 극단적인 규정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사례에 들어서 낙태율이 떨어지는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미국이 지금 2011년부터 13년까지 낙태에 대한 규제안들이 150건 정도 발의가 됐었고 그게 그 이전 10년 동안 발의됐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법입니다.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낙태법 자체가 낙태를 허용한다고만 해가지고 낙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은 미국의 경우에 역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법을 합법화했다가 오히려 규제안을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문제는 낙태를 지금 당장 허용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낙태를 허용하고 말고 이전에 우리가 그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문제의 책임 이런 논의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하신 것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우리의 생명 존중의 인식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이런 무차별적인 낙태 허용이 현재 낙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긍정칙 2. 네, 지금부터 마지막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쪽에서는 이제 이 법들이 현실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슈로 얘기하셨고 우선 그리고 실제로 사문화된 법도 이러한 생명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서 그런 풍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을 갖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전 이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성의 경우 어떠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혼모일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여건이 부족할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많은 편견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사유에서 제외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부모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 장애의 요인들로 인해서 가족이 꿈꿔왔던 어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상당히 장애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데 사뭇 이중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매체 속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후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작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들에게는 무관심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결국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는 상황이 야기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현 상황은 여성을 심지어 사회적으로 지원하기는커녕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여지조차 주지 않고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편견을 바꾸어야 한다.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법을 어떤 식으로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개정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낙태에 관한 문제는 한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며 어느 한순간 간단히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선택권이라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그들의 앞에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부담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 창조한 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